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영어판의 기출분석 끝판왕이죠. 기출정식 OT로 찾아왔습니다. OT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첫 번째, 왜 기출인가? 왜 기출인가? 두 번째, 왜 기출 정식인가? 그리고 세 번째, 제 교재와 강좌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왜 기출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제 수험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네가 고3이든 N수생이든 기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 거야. 왜냐면 과거를 알아야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알지, 그지? 영어라는 과목은 특히나 기출 과목 공부의 중요성이 되게 커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희한할 정도로 평가원에서 어떤 특정한 유형의 문제 세팅을 냈을 때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세팅의 문제들이 있으면 나중에 또 그게 기똥차게 부활해 또다시 정답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올해 수능에서도 이제 그런 패턴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2018학년도 9월 평가 과목 38번 문장 삽입 문제거든요. 여러 개에서 네가 알아야 될 패턴은 이거야. 딱 yes라는 말 자체가 원래 역접으로 쓰일 수 있어. 생각해봐. 친구랑 너랑 싸웠어. 그 친구한테 원망의 멘트를 네가 퍼붓는 거야. 야, 이번엔 네가 잘못했잖아. 너만 아니었어도 응? 내 인생은 훨씬 더 나아졌을 거야. 막 그런 얘기를 막 해. 근데 친구 표정이 안 좋아. 내가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한 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한 발 물러설 때, 그래, 물론 내 잘못도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팬님 요거 상황 이해가시죠? 그럼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앞쪽에서는 네가 잘못했다라고 너를, 친구를 비난하는 얘기를 하다가, 아, 그래, 내 잘못도 있지. 상황에 반전을 주는 역접이란 말이야. 팬님 같이 생각 한 번만 해봐주세요. 친구랑 이렇게 말싸움할 때, 야, 이번엔 네가 잘못했잖아. 막 쏘아붙이다가, 아, 그래, 물론 내 잘못도 있지.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내 잘못만 나열하고 끝내나요, 보통? 아니죠. 뒤에 더 붙죠. 근데, 그죠? 보세요. yes라고 역접을 주게 되면 뒤에 역접이 바로 따라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거 활용하는 문제가 이제 사실 2018학년 9평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게 올해 수능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패턴만 반대로 바꿨죠. yes 다음에 but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but 앞에 yes를 넣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올해 수능의 38번 문제였고요. 정답률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45%짜리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수능은요, 이전의 평가원에 나왔던 패턴들을 조금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수님들이 의식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패턴들이 반복되는 건 보입니다. 이래서 기출학습을 하셔야 돼요.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2018학년도 수능의 32번 문제인데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it's that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과 you lack, 너는 빈칸이 부족하대요. 피님, 빈칸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빈칸에는 필자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안 가지고 있는 것, 안 가지고 있는 것, 뭔가 부정형의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 아시겠죠? 이 패턴이 작년 수능 오답률 1위 문제에서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it's that 패턴인데 낫이 붙어 있어요. 이 문제를 틀렸던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 문장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틀렸던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출만 공부했어도 it's that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오케이? 앞문장 이유를 밝힐 때 쓰거나 아니면 강조를 할 때 쓴다, 뭐 이런 거.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기출만 학습해도 보일 수 있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패턴 제가 이제 모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학습 범위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탐구 과목과 다르게, 혹은 국어의 문학 영역과는 다르게 수능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지를 모르겠다예요. 근데 사실 수능 영어 시험도 시험 범위가 있거든요. 교과서로 사용되는 영어 1, 2, 이게 수능의 출제 범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교과서 종류가 또 너무 많으니까. 수학처럼 교과서가 달라도 단어는 다 똑같고 이렇지를 않으니까. 그럴 때 이제 학습 범위를 정확하게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게 기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한번 가볼 텐데, 2022학년도로 한번 가봅시다. 3년 전인데, 요때 이제 오답률 1위를 찍었던 문제인데요. 요 문제는 오답률 1위이기도 했지만 당해년도 수능에서 전 과목을 통틀어서 이의 제기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빈칸이 뚫려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의 제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자, 뭐냐면 이겁니다. 퀘스천 뒤에다가 ing를 붙여놨으니까 애초에 여기서 퀘스천은 질문이라는 뜻의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ing로 바꾼 걸 거예요. 명사에 ing를 붙이지 않으니까. 자, 근데 동사일 때 퀘스천은 그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질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번 가볼까? 질문, 의문. 피디님 사실상 비슷한 의미인 거 알겠죠?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켜 볼까요? 나는 그 사람의 수학 실력에 의문을 표해. 나는 그 사람의 수학 실력에 의문을 표해. 그럼 피디님 수학 실력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네, 이 퀘스천이 불신하다, 의심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황당하게도 영영사전 같은 걸 찾아보시면 퀘스천을 동사로 썼을 때 1번 뜻은 doubt, 의심하다의 뜻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뭐뭐에 대한 질문인지 뭐뭐에 대한 의심인지에 따라서 글의 문맥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느낌인 거죠. 피디님 아시겠죠? 뭐뭐에 대한 질문이면 그냥 순수한 의문인 겁니다. 뭐뭐에 대한 의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불신이 돼버려요. 의미가 확 바뀌죠. 이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이 글의 문맥에서는 요 문맥으로 쓰였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틀린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정답이 딴 것도 될 수 있지 않냐 라고 이의 제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문장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퀘스처닝이 질문하다의 의미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왜? 자, 질문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질문하다는 의미로 쓰였을 때 퀘스처는요, 뒤에 그 질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따라 나오는 패턴으로 씁니다. 누구누구에게 질문하다. 근데 여기 보세요. 뒤에 사람 따라 나와 있어요? 안 따라 나와야죠. 무조건 의심 불신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기출에 나와요. 미친 듯이 많이 나옵니다. 퀘스천이 동사로 쓰면 의심의 의미라는 건 기출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학습하고 시험장 들어갔던 학생들은 충분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강사에 그 기출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기출 공부를 해야 알지. 제가 그래서 그 기출을 바탕으로 하는 책, 괜찮은 어휘평 같은 데는 퀘스천 같은 단어로 따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필요합니다. 특정한 어휘나 구문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기출을 봐야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출을 봐야 되는 이유 충분히 아시겠죠? 특히나 초고난도 문제일수록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출을 봐야 어휘와 구문의 공부 범위가 가이드 됩니다. 됐죠? 그러면 기출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겠어. 근데 왜 기출, 정식이라는 네 교재로 좀 공부를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예요. 아예 해설체 깊이가 다릅니다. 요거는 그냥 책에 있는 아무 문제나 샘플로 이제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 문제 해설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거의 모든 문제 해설지가 2페이지 혹은 3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자세히도 보여드릴 겁니다. 막 이거 지금 화면 안 들여다보셔도 돼요. 눈 나빠져. 저는 지문을 각각의 문장으로 쪼개가지고 이 문장마다에 대한 해설 다 따로 적어 놓는 걸 넘어서서 이 문장에 대한 문법과 어휘적인 설명, 그리고 이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연결해서 읽어야 될지에 대한 멘트까지도 다 적어 놨고요. 정답을 찾는 해설 과정도 찾아야 할 정보가 뭐고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각각 어디이고 그래서 정답은 뭐고 각각의 선지가 오답인 이유까지도 다 멘트를 적어놨어요. 네, 문제 유형 분석부터 다 해놨다고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문제 유형 분석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냐면 각 유형별로 실제로 뭐 연도별 오답률이 어떻게 추이가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패턴들을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문 어휘와 포인트도 다 정리해놨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기출 해설서를 보면 이렇게 그냥 해석 정도로만 되어 있는 게 다일 텐데 저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단위대로 끊어읽기 다 해놨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 문장의 핵심이 되는 단어에 대한 설명,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 다 해놨습니다. 됐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지문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아예 해설지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제가 요 문장의 문맥적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멘트도 다 적어놨어요. 오케이? 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보다 꼼꼼한 유형별 풀이법까지 제시해놨어요. 어차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기출 문제집은 그게 어떤 이름이 붙어있다 어떤 출판사의 책이든 간에 문제는 똑같아요. 기출인데요. 뭐가 다르겠어요. 기출 문제집에서 문제의 퀄리티를 따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뭐가 문제집의 퀄리티를 나누나요? 해설지요.
단언컨대 기출 정식이 시중에 출판된 기출 문제집 중에 가장 꼼꼼한 해설지가 실려있는 문제집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정식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해 이제 기출 정식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성. 자, 기본은 뭐냐면요. 20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이게 또 예비 고3 친구들은 모르겠구나. 학년도라고 얘기를 하면 수능을 치고 대학의 학번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를 하면 2024년에 수능을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25학번이 되기 위한 수능을 준비하는 거잖아. 2024년에 수능을 준비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2025학년도 수능인 거예요. 됐지? 그럼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이라고 얘기하면 2023년에 실제로 치러졌던 수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해하겠지? 자, 20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몇 년치? 피디님 몇 년치? 네, 3년은 뭐예요, 피디님? 5년치죠, 5년치. 많이 피곤하시군요. 요 5년치의 6평, 9평 수능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년치의 6평, 9평 수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좀 유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좀 쉬워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18번 글의 목적 유형, 20번 분위기 유형, 19번 분위기 유형, 20번의 필자 주장을 물어보는 유형, 25번의 도표 문제, 26, 7, 8번에 나오는 일치, 불일치 물어보는 유형 있죠. 그리고 43에서 45번에 해당하는 복합작문이요. 복합 43에서 45번, 41, 2번 말고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은 전부 다 저희가 PDF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것까지 다 실어놓으면 사실 이게 문제수가 진짜 많거든. 이것만 해도 문제수가 10문제예요. 10문제. 근데 여러분들 독해 문제가 모의고사 한 세트당 28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만 10문제, 10문제. 해설까지 다 담아놓으면 책 부피의 상당한 부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 도표 그림까지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거의 책 두께 전체 3분의 1 정도를 잡아먹게 된다고. 그게 무슨 종이 낭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샀을 때 책의 두께의 대부분이 막 이런 유형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되게 화나잖아요. 그죠? 심지어 이 유형 연습 안 해도 되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PDF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해설지도 저희가 다 쓴 해설지예요. 물론 강의는 다 촬영해서 지급이 됩니다. 됐죠? 요것만 좀 주의하셔서 책을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책 사서 독학으로 공부하면 되나요? 네, 독학용으로도 베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강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좌도 지금 혹시나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분들은 이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면 저는 메가스터디라는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메가스터디 내에 똑같이 기출정식이라는 이름으로 강좌도 제공됩니다. 됐죠? 당연히 유료 강좌입니다. 무료 강좌는 아니에요. 메가패스를 결제하시거나 이제 요걸 이제 따로 단독으로 요 강좌를 구매를 하셔야지 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근데 100% 장담하지만 제 강좌를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 아예 제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따를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이 책 하나만큼은 무조건 이득이 되게 뽑아 먹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학년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출로 영어 학습을 하셔야 될 분이에요. 그냥 다른 기출서 아무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출 정식 하나면 끝날 겁니다. 단언컨대 수험생들이 볼 수 있는 기출서의 끝판왕일 겁니다. 독학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든 다른 강사님들의 커리큘럼을 듣고 있는 학생이든 아니면 제 수업을 들을 학생이든 기출은 기출 정식으로 대동단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본 수업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 수업으로 만나시지 않을 분들도 기출 정식은 한 권쯤 들여놓으세요.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